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의 답이 일치하는지 봅시다. 자, 본 자료는 무단 복제, 배포, 사용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영어는 단어와 단어를 합하여 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hrase라고 합니다. 구.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구라고 하고 부사구라고 할 때마다 왜 그러냐면 대개 명사는 어떻게 해요? a car과 같이 뭐와 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관사와 명사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럼 뭐야? 단어가 두 개잖아. 그럼 이걸 명사를 할 수 없고 명사구라 하죠. 부사구 같은 경우는 대개 우리가 전치사구를 예를 들어 봅시다. in the house, 그 집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죠. 이것도 명사구잖아요. 왜? 관사 더와 house는 명사가 합해졌기 때문에 명사구. 그래서 우리가 전명구라고 EBS 강사들이 얘기합니다. 전명구.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이것도 무슨 구야? 부사구 또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자, 영어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를 합하여서 뭐라고 한다? 이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주절이다, 종속절이다 하는 이유가 다 이 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절, 종속절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영어로 표시하죠? S 더하기 V로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와 동사가 있고 마침표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죠? 그거는 우리가 비로소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과 문장의 차이는 뭐에 있다? 이 마침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첨가한 게 바로 품사예요. 품사를 영어로 우리가 parts of speech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영어는 8품사가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몇 개?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품사는 총 8개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제일 처음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두 번째, 형용사가 세 번째 이렇게 묶어주세요. 가로를 3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동사고 동사와 굉장히 관계가 많은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여기까지 3개 묶어주시고 접속사와 마지막에 감탄사까지입니다. 그게 총 8가지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명대형 동부전 감접 접감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총 8개의 품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여러분 뭐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명사는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추상 명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선생님 줄여서 뭐라 하죠? 웃지 마세요. 보물집 고추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 뭐예요? 뭐 더하기 또는 on 더하기 명사가 올 때 우리 보통 명사를 하죠. 얘네들 셀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질 명사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액체나 가루, 그 다음에 덩어리 얘네들입니다. 액체나 가루 또는 덩어리로 된 걸 뭐란다? 네, 바로 물질 명사입니다. 물을 대표적으로 액체라 할 수 있고 밀가루와 설탕을 이제 가루로 할 수 있죠. 덩어리는 뭐야? 반죽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빵 같은 것도 덩어리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질 명사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추상 명사는 뭐예요?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되게 뭐야? 사랑, 평화, 우정, friendship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추상 명사라고 합니다. 고유 명사는 뭐였어요? 국가나 사람의 이름, 어떤 그 지명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 명사라고 그러죠. 태평양, the Pacific Ocean, South Korea, America, 그렇죠? 이런 것들, John, Jack, David, Martin, Hera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은 다 고유 명사다.
집합명사는 이런 거예요. 가끔 family가 단수가 될 수 있고 복수가 될 수 있고 police 경찰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때는 집합명사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의 품사는 문장 속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줄을 형광펜 같은 걸로 그어주면 참 좋겠다. 영어의 품사는요, 절대 문장 속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까 동사가 문장에 주어 더하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동사와 그 동사는 달라요. 네, 두 동사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적어보세요. He lives in 김해. 그는 김해에 삽니다라는 문장을 적어볼까? 이 경우에 이 live는 어떻게 해요? 이 품사는 live라는 동사야. 하지만 이것은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으로는 lives가 온 거야. 즉 뭐가 지금 붙어있다? 수 또는 시제를 적용한 것. 수나 또는 시제를 적용한 상태의 lives는 문장 성분이지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인 거예요. 똑같이 동사예요. 잘 들어.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지만 위의 것은 사전에 나오는 분류되어 나오는 순수한 형태의 동사를 의미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는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이는 거 알죠? 이와 같이 수 또는 시제 같은 것이 적용이 된 상태의 동사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다 다르다. 엄연히 다르죠. 얘는 동사의 원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s까지 붙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품사가 문장이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영어의 품사는 문장 속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중학교 100명 중에 이걸 아는 친구는 99.5% 학생은 모를 겁니다.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이 영어의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배웠죠? 기억하세요. 품사는 미음, 지읍, 시읍, 비읍. 그럼 선생님 답이 알려줬어요. 문장 성분으로 바뀌어서 문장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명사를 보면 명사는 문장에 무슨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이며 형용사는 그런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쓰이거나 이형식과 오형식에서의 보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품사로서의 형용사가 문장 속에서 형용사를 하지 않고 부어 또는 명사 수식하는 역할로 온다는 거야. 순수한 형태의 품사,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 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은 같다 다르다. 선생님이 강남에 있는 한 대치동 영어학원 대표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대담, 어떤 그 얘기를 보고 듣고 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강남에 있는 대치동 영어학원도 학생들한테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첨가했어요. 뭐와 뭐는 다르다? 품사는 기본 형태고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쓰일 때의 그 모습인가 다릅니다. 명사는 문장 속에서 뭐로 씁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인다. 여러분, 주어는 한국말 해석이 뭐예요? 은는 이가입니다. 보어는요, 이다 또는 아니다, 부정문일 때는 아니다. 목적어는요, 을입니다. 이것도 적어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한국말로 바꿀 때 이게 도움이 안 되진 않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진 않아. 한국말의 해석이 저렇게 을이다, 은는 이거다. 선생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나는 안 좋아하고, 선생님이 영어로 말하거나 쓸 때 저거 별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얘기하거든. 자, 봅시다. 그렇다면 자, 8번으로 갈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많은 기능을 하고 있죠? 수식이 뭡니까? 꾸며주는 역할과 문장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렇죠. 무슨 보호? 주격 보호와 목적어를 목적어를 수식하는 목적격 보호. 두 가지 보호가 있어요.
선우는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선우처럼 조근조근 속삭이든 말하더라도 말을 좀 해주면 본인에도 도움이 돼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과 보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수식과 보호 역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호는 뭐야?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는 거야?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로 나뉘고 있죠. 주격 보호는 몇 형식? 2형식. 목적격 보호는 5형식에 쓰인다는 겁니다. 자, 주격 보호는 뭐다? 밑줄짝 형광펜 끊기, 주어의 상태, 주어의 성질, 주어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와는 같다 다르다. 주어와 같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렇죠? 뭐 she is my grandmother. 그녀는 나의 할머니다. 그러면 그녀와 grandmother는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She was my teacher. 그녀는 내 선생님이셨다. 그녀와 선생님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목적격 보어는 뭐야? 목적격 보어는 뭐야? 뭐의 상태? 목적어의 상태 또는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she got sad에서 she sad는 뭐다? 주어 she의 뭐를 나타내요? 기억지읒. 예,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죠. He wa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었다. 과거긴 하지만 선생님이었다. 둘이 같은 거죠. 그래서 a teacher는 주어의 직업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고 성질을 나타내고 본질을 나타낸다. 보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자, 10번. 자, 부사는요. 부사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 adverb. adverb라고 그래요. 이게 add가 뭐냐면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부사는 주로 수식을 합니다. 총 몇 개를 수식한다? 4개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총 4개를 수식합니다. 먼저 very big과 같이 어떻게 뭐를 수식해요? very라는 부사가 big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두 번째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 이 hard는 앞에 있는 동사 study를 run fast. 빨리 달린다. get up early. 일찍 일어난다. live happily. 행복하게 산다. 다 뭐를 수식해요? 동사를 수식합니다. 위치가 뒤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한 뭐야? 같은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요. She runs really fast. 자 보세요. 여기 fast는 뭐를 수식해? 앞에 있는 동사인 run을 수식해요. 그렇죠? 그러면 really는요. 여기 있는 fast를 수식해요. 그래서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아시겠죠? 같은 부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러니까 she runs really fast에서와 같이 really라는 부사는 위사가 같은 fast라는 부사를 수식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수식해요? 네,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돼서 honestly 뜻은 솔직히란 말입니다. 솔직히 she's very lazy. 그녀는 매우 게으르다. 그럼 뭐야? 이 honestly라는 부사가 그녀가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이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 unfortunately 뭔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게으르다. 왜? 그녀가 게으른 점이 그녀에게 불행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뭘 쓰든지 바꿀 수 있어요. sadly. 슬프게도 그녀는 게으르다. 즉 그녀가 게으르기 때문에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사를 넣더라도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됩니까? Luckily, 운 좋게도는 왜? 어떤 상황이야? 운 좋게도 그녀는 게으르다. 왜? 야, 걔가 게으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걔를 밟고 걔가 등수가 올라갈 수 있어. 마치 이런 거. 그래서 이 frankly, honestly라고 하는 솔직히라는 부사가 뭐를 꾸며줘?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부사는 뭐를 꾸며줘? 형용사 수식,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수식입니다. 자, 전치사구는 무슨 구라고 그래? 적으세요. 이거는 같은 부사구라고 합니다. 전치사구
전치사는 되게 뭐야? 적었어요. on, in, at, by, after. 양껏 적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before, into, onto, with, next to, behind, over, past, within. 이런 것들 다 전치사입니다. 적어 넣어주세요. 혹시 자기가 모르는 전치사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갑니다. 전치사구를 부사구라고 합니다. 전치사구를 부사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거의 똑같다 보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부사는 또 따로 있죠. ly 들어가는 거.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참 여러분 부사 ly 들어갈 때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뜻이 뭐뭐하, 개, 뭐뭐 히, 뭐뭐 도록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혹시나 ly가 들어가는 부사는요. 개라든지 히라든지 도록 같은 뜻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그럼 전치사구로 돌아가 볼까요? 전치사구는 주로 뭐야? 장방시이. 자, 노래 불러볼까? 시작. 장방시이, 장방시이.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이럽니다. 장방시. 그리고 어떻게? 이 순서를 그들이 지켜줘요. 문장이 등장할 경우 대체로 그런 장소, 방법, 시간, 이 이유의 순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형 학교 시험 영작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마이크는 샀다. 케이크 하나를, 물론 케이크는 관사 안 붙일 때도 있긴 있어요. But cake, a piece of cake 또는 cake 어디에서? 장소니까. At the bakery. bakery 뭐요? 제과점에서. 언제? 방법은요? By cash면 현금으로. 그렇죠? 언제? Last week. 지난주.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다 적어야 된다고 알겠죠? For his mom. 그의 엄마를 위해. 이유. 그쵸? 딱 넣어줘. 이게 뭐예요? At the bakery. 장소죠. By cash는 방법. 왜? 현금으로 샀단 말이죠. 그 케이크를 현금으로 샀다. 방법. Last week. 지난주니까 시간. For his mother. 왜 샀어? 그 이유는 엄마를 위해서. 장방시. 하는 게 뭐예요? 영작을 많이 하면 머릿속에 영어 문장이 많이 들어있으면 문법은 자동 해결된다. 장방시입니다. 따라하세요. 장방시. 여러분 서술형 쓸 때 이거 순서 지켜주는 게 좋다. 알겠어? 자, 영어에는 여기까지 했죠? 자, 갑시다. 영어에는 총 몇 개 형식이 있어요? 5개입니다. 5개. 선생님은 여러분 계속 반복시켜주는 이유가 나도 지루하기도 한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 지루한 게 뭔 소용이 있겠어. 나야 뭐 너희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요. 5개 형식이 있습니다. 자, 크게 문장 형식이 나눌 수 있죠. 그 기준은 뭐예요? 목적어 필요 없는 자동사와 목적어가 반드시 한 개 이상 필요한. 근데 왜 선생님이 반드시라고 했어요? 어느 때 보면 목적어 2개예요. 2개의 목적어 필요한 거는 사형식이죠. 왜요? 간목, 직목. 전달되는 물건과 받는 일을 사형식 때문에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야? 뭐 형식과 뭐 형식은 어떤 것입니까? 1형식과 2형식은 자동사가 오죠. 뭐가 필요 없어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제가 적었죠. 절대 뭐가 안 돼요? 무슨 동태가 안 돼요? 수동태 안 돼요. 왜 수동태 안 된다고 그러죠? 수동태가 뭐니?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 바꿈. 두 사람이 약간 어렴풋이 알고 있네요. 다음부터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주어와 목적어를 자리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주어의 목적어가 아예 없다라면 뭐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5번 뭡니까? 3, 4, 5형식은 반드시 뭐가요? 무조건 타동사 오죠.
그렇죠? 뭐가 필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보어와 목적어를 구분하면 간단하죠. 누가 얘기해 볼까? 뭐를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와 명사를 비교해서 뭐하면? 다르면 목적어 되죠. 다르면. 본질 또는 성질상 뭐하면? 같으면 보어가 된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dog 같은 경우 주어 I와 명사 이게 동사를 기준으로 그렇죠. have를 기준으로 둘을 비교합니다. I와 dog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dog은 뭐가 돼?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have라는 동사는 당연히 뭐가 돼버려? 타동사가 되어버리죠. 두 번째, she became a teacher. 역시 become, 뭐뭇이 되다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she와 teacher를 비교해보세요. she와 a teacher는 뭐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주어의 직업, 주어의 상태, 직업 상태, 주어의 본질, 선생님이죠. 그래서 a teacher는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죠. 특히 무슨 보어? 보어는 두 가지 보어가 있다고 그랬죠. 주격과 목적격 중에 주격이죠. 왜? 그녀, she, 주어의 상태를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became, 과거로는 그렇고요. 동사 원형으로는 become. 무슨 동사 됩니까? 자동사. 이때 자동사 무슨 자동사야? 적으세요. 불완전 자동사. 왜 불완전 자동사죠? 여러분 불완전하는 개념이 뭐야? 왜 불완전해? 보어가 필요하다. 예,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따라 얘기해 봅니다.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그래서 왜 보충하는 단어가 필요해? 불안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불완전. 그리고 목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을 의미를 가지는데 선생님은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렇다. 그러나 반드시 100% 그렇지는 않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She has a house at the beach일 경우 어떻게 해? 자, 봐. 그녀는 해석법입니다. 그녀는 해변에 집 한 채를 숫자도 못해 이제. 뭐야 이거? 해변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맞죠?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를이 되잖아. 근데 보세요. 여기 house는 집 한 채를이라고 해석하도 되지만 she gave him a car. 여러분 몇 형 동사 이거? 사형식이죠. 그래서 주느니 받느니 전달되는 물건. 간목, 직목이죠. 이거 해석해 보세요. 간접 목적어 힘을 그를이 아니라 어떻게? 그에게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을러리 오는 것은 아니다. 간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목적어인데 얘는 그를에 해석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그녀는 그에게 카드 하나를 줬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사행시 동사 특별히 무슨 동사랍니까? 예, 상장 수여식 수여 동사랍니다. 주어는 누가 돼요? 주는 이가 되고 간접 목적어는 받는 이이며 전달되는 물건 또는 사물을 뭐라고 그래? 직접 목적어로 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 있어서 전달하는 동사입니다. 그걸 있전이다. 있전. 있어서 전달하는 동사. 둘째 뭐야? 없어서 엄만 사고 만들거나입니다.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는 동사였어요. 셋째는요. 묻거나 요청 답하는 거에 반대 요청하는 동사.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래 마이크? 있전 엄만 사구 문요 이렇게 외우면 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학교 시험에 또 실전형 문법인데 사형식 동사 구조를 삼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 전치사 세 가지를 쓰죠. 뭐예요? to, for, of. 예. 지금 1학년들은 특히나 고마워할 거야. 왜냐하면 2학년 시험 치기 전에 굉장히 확실히 공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2학년들은 당장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2학기 때부터 이런 내용을 써먹어야 되고요. 자, 21번 첫째 뭐야? 있어서 전달하는
동사의 경우 전치사 to를 쓰죠. 두 번째,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는 동사의 경우는 뭐였어요? force죠. 자, 세 번째 어떻게? 묻거나 요청하는 동사는 전치사 of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해당 동사를 적어봅시다. 여기 해당 동사 뭐 있어요? 이전에 해당 동사 주다, give, 보내다, send, 말해주다, tell, 가르쳐주다, teach. 자, 귀찮아하지 마세요. 자,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가져와주다, take나 bring, 다 가져오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또 뭐 있어요? 보여주다, show. 그렇죠. 이런 동사들이 다 있어서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왜 tell a story가 있전이에요? I'm going to tell you a story. 난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이야기거리가 자기 머릿속에 있잖아. I will teach you English. 난 너한테 영어 가르쳐 줄게. 왜 이게 있전이에요? 영어라는 지식이 그 전달하는 선생님 속에 있잖아요. 자, 엄마 사고는요. 만들다가 유명한 동사 make가 있고요. 그럼 요리해주다 cook가 있고. 이거는 그 저녁반 친구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선생님 cook는 왜 무슨 동사예요? 이거 있전이에요. 엄만 사고에서. 엄만 사고지. 왜요? 요리를 해주려면 없는 상태에서 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재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cook이야. 또 그다음에 사는 거 buy죠. 구하는 거 get. 찾는 거 find. 찾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잃어버린 것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만 사고에 해당됩니다. 묻거나 요청하는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ask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ask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 request, require 또는 remind도 있어요. remind 뜻이 뭡니까? 상기시키다. 이 동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좀 꽤 좋은 학생들만 좀 머리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선생님도 가르쳐 줄게요. 자,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몇 개 필요해요? 한 개가 필요하죠. 또 뭐도 필요해요? 오형식이니까 목적, 보어도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목적, 보어를 할 수 있는 걸 몇 개 있어? 목적, 보어를 할 수 있는 게 동사 원형, 형용사, 투부동사, 분사입니다. 자, 이게 하나 찍어봐요. 동사 원형에 쓰이니까 두 가지겠죠. 뭐야? 지각 동사. 또 뭐야? 사역 동사가 그 유명한 거야. 또 준사역 동사, 뭐야? help까지 볼 수 있는 거 다 얘기합니다. 형용사가 제일 많은 거 적었어요. 이거 make가 제일 많아요. keep.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야? find. 이 세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해 주세요. make, keep, find가 형용사를 많이 가집니다. to 동사는 실제 문제 진짜 많이 넣었는데 여기까지는 좀 적어줄게요. want, would like, 그 다음에 ask, 그 다음에 allow, 허락하다 이 뜻의 단어죠. encourage 같은 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요. 격려하다. 이런 기타 등등의 동사들이 to 부동사가 목적 보어로 나옵니다. 분사 넣은 거는 말죠. 지각동사 현재 분사 오는 거. 이거는 차츰 가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동사 원형 오고요. 목적 보어로 형용사 오고요. 부사, to 부동사 오고요. 분사 오고요. 그다음 명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물론 다 외워야 돼요. 동사 원형, 동형, to, 분명. 그 뭐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해봐. 동형, to, 분명. 동형 to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형 to 분명. 동형부 분명 해도 됩니다. 동형부 분명. 부정사가 어차피 to 부정사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동형부 분명, 동형 to 분명. 이렇게 외웁니다. 동형이가 to 역시 분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수도 있고요. 자,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식 동사 목적 보어로 오는 게 뭐다? 동형 to 분명, 동형 to 분명, 동형 to 분명. 기억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실기가 안 된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볼까? 지각동사는 뭐야? 지각동사는 감각동사 헷갈리면 안 돼요. 뭐와 뭐? 감각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지각동사는 감각과 의지를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인 감각동사와는 본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뭐 아예 다르다기보다는 뭐 겹치는 건 있죠, 당연히. 자, 감각동사의 종류는 뭐예요? 시각은 look, 청각은 sound, 미각은 taste, 후각은 smell, 촉각은 feel인데 이 다음에는 반드시 뭐 와야 돼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뭐만 돼요? ly 오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묻겠다 아는 사람, 도대체 뭐에다가 ly 들어가면 이게 형용사가 되더니 ly가 온다 해서 다 부사는 아니야. 뭐를 ly와 합하면 형용사가 되죠? 명사를 담죠. 대표적인 게 사랑스러운이라는 lovely가 그런 거죠. friendly와 lovely와 같은 이러한 명사에다가 ly를 붙인 거는 뭐다? 이 형용사가 됩니다. 자, 명사가 굳이 오려면 근데 감각동사는 무조건 형사가 오는데요. 굳이 명사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ike와 같은 뭐를 붙여야 돼요? 전치사를 중간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적어볼까요? She looks like an angel. 그녀는 천사처럼 닮았다. 천사처럼 보인다. 여기 보면 She looks an angel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She looks an angel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She looks like an angel. 그녀는 천사 같아 보여요.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문장. 왜? 이렇게 감각동사가 명사를 바로 가져갈 수 없어요.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전치사를 갖다 주어야 문장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각동사에는 뭐 있어요? 시각으로는 see, watch, notice, 알아차리다. notice는 알아차리다. 또 뭐 있어요? 쳐다보다. look at. 청각으로는요? hear, listen to까지 무조건 써야 돼요. listen 쓰면 안 해요. 반드시 listen to가 와야 돼요. 촉각은 feel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죠. 촉각은 어떻게? 두 개 다 쓰인다. 감각동사에서나 지각동사 모두의 feel은 쓰인다. 주의하자. 아시겠죠? 예. help는 동사와 동사문형과 투부동사도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명사상담어고. 명사상담어고는 뭐예요, 여러분?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만일에 특목고를 가고 싶다. 내가 자사고 정도는 가서 좀 머리 빡시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친구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반 계고 가는 학생들이 일반 중학교나 일반 계고 하다못해 그 마이에스트고, 예, 실업계고나 마이에스트고 가는 학생들도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게 그 전까지였어요. 27번까지는 그냥 기본인 중에 기본이었고요. 28번부터는 이제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과고 같은 데 가서 영어로 머리 빡시게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결심한 친구들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자, 명사처럼 문장에서 뭐를 쓰는 거야?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명사처럼 딱 떨어지는 뭐 a car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 명이 대시라고 그러죠. 명이 대. 두 번째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영어 실력을 선생님한테 배워서 좀 정말 다른 친구만큼 또 그보다도 잘하고 싶어하면 이거 꼭 아세요. 그다음 뭐 있어요? 두 번째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다음 뭐야? 맞아요. to 부동사의 명사적 용법.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했죠. 서로 좋았어.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소근소근 대답하면 참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도움이 돼. 선생님은 약간 연예인
병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호응을 해줘요. 자, 그럼 이거 뭘까요? 그 다음. 지금 건이가 뭐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 건이하고 엘라가 얘기해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간접 의문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형, 지읒, 디귿. 뭘까요? 맞아요. 의, 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의주동입니다. 간접 의문. 예. 좋아요. 예, 의주동이 바로 간접 의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요, 여러분 2학년 내신 시험 과정에 다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자,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가지는 if, whether, if, whether 절입니다. 절이 온다는 건 뒤에 뭐 더하기 뭐가 온다? 주어 더하기 동사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죠. 의문사 더하기 to 부동사. 따라봐. how to, what to 이런 것들이 how to do it 어떻게 하는 거죠? what to eat 뭘 먹어야 되죠?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의문사 더하기 to 부동사. 그 다음 뭡니까? 길어요. 시읒, 피읒, 선포관대로 들어봤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적으세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이건 여러분 설명을 관계대명사면서 다시 할 겁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말해볼까요? 해봐. 명의대, 동명사, 투부동사의 명사조용법, 간접의문문, 의주동, 인지 아닌지 if whether절, 의문사 더하기 투부동사, 선포관대 what. 7개인가요? 명의대, 동명사, 투부동사, 간접의문문, if whether절. 7개네요. 7가지입니다.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 보통 8가지라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빼먹겠는데 7가지 맞네요. 7가지. 오늘까지 설명한 게 7가지입니다. 숫자 계산을 못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거 뭐 넣으면 돼요? She thinks that. 맞아. 그 다음에 she wants to eat 또는 have. 그렇죠. 먹다는 의미는 have도 되니까. She wants to eat, have. 이거 뭐예요? to 부동사의 명사용법이죠. 그 다음에 he reading이죠. enjoys reading the comic books. 만화책 읽는 걸 즐긴다. 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죠? 이죠. She knows. 그녀는 안다. 그렇죠. 누가 그 창문을 깼는데. 이게 바로 얘도 주동인가.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는 말이야. who는 의문사도 되고 주어도 된다. 그녀는 누가 그 창문을 깬지 안다. 바로 의주동 간접 의문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if나 whether. 인지 아닌지. 뭐예요?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녀가 물을 더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if whether절. 둘 다 됩니다. 이거는요. She forgot what이죠. 뭔 말입니까? 그녀는 그가 어제 말했던 것을 까먹었다. 여기까지.